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DBMS에 연동하는 기술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기술들에서 사용하게 될 RDBMS에 대한 사전 세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RDBMS로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저희가 앞선 개발 환경 세팅에서 세팅했듯이 MySQL과 PostgreSQL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MySQL과 PostgreSQL이 도커를 통해서 로컬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설치만 되어 있고 접속하는 정도까지만 개발 환경 세팅 시간에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DBMS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RDBMS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테이블과 기본적인 데이터가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세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MySQL부터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네, MySQL이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작업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과 테스트 데이터 적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되어 내 소스와 연동이 되는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폼.xml 설정과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설정해서 연동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MySQL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도커를 통해 MySQL 그 터미널로 접속을 해야 되죠. 그럼 먼저 도커에 지금 현재 MySQL이 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MySQL과 PostgreSQL이 모두 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그 기동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두 개 다 스탑을 먼저 시키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도커 스탑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스탑이 가능하고요. 도커 스탑 MySQL 도커 하면은 두 가지 MySQL과 PostgreSQL에 대한 DBMS가 모두 스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액티브하게 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PS 명령어를 쳤을 때 PS 명령만어를 쳤을 때 아무것도 안 뜨면 액티브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커 ps-a를 하면 전체 컨테이너가 다 보이는데, 여기서 스테이터스가 다 엑시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별도 또 도커 런 명령어를 통해서 기동시킬 필요 없이 스타트 명령어로 기동이 되,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로컬 이 PC나 맥을 재부팅하게 되면 도커가 다시 재기동이 되면서 이것들이 다 엑시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스탑을 시킨 거고요. 그럼 MySQL을 먼저 기동시키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의 기동은 이렇게 엑시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타트 명령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도커를 통해서 네, MySQL을 실행을 했고 제대로 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S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 MySQL 터미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exec 명령을 통해서 -i-t MySQL 그 컨테이너의 이름 그리고 어떤 쉘로 들어가게 될지를 기술해 주면 되고, 그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쉘 프롬프트가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MySQL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MySQL 유저는 루트로 패스워드 입력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터미널이 이제 바뀌게 됐죠. MySQL과 같은 형태대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저희는 프로젝트 안에서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하면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create database test라고 명령을 해주시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이 되게 되고 show database를 입력하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기 위해서는 use 명령을 통해서 테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이 유저스라는 테이블이 있는지부터 또 먼저 봐야 되니까 그때는 show tables라는 명령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유저스가 또 있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들기 위해서 드랍을 먼저 시키고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show tables를 보면 테이블이 하나도 없을 거고, 이 상태에서 그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DDL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users라는 이름을 가진 id, age, name이라는 세 가지 컬럼을 가지게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id로 설정이 되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create 명령을 내리고 show tables를 치면 네, users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셀렉트를 해보면 empty set으로 나와, 아무것도 적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empty set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하나를 적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적재는 insert 명령을 통해서 적재를 한 거고요. select from users를 보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 테이블하고 초기 적재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MySQL에 접속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start.spring.io에 가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버전은 2.0.6으로 맞출게요. 버전은 사실은 상관없는데 제가 하던 버전이 2.0.6이라 일단은 여기로 통일을 시키고, 그룹은 패키지명을 적는다고 했고요. 아리팩트에는 그 프로젝트명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스프링 부트 데이터 스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펜던시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대로 프로젝트를 제너레이션 하고요. 이 제너레이션 한 다운로드 받은 이 zip 파일을 열고, 그러면 네, zip 파일을 열고 인텔리제이를 기동한 다음에 여기서 오픈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초기 세팅이 끝나게 되죠. 네, 샘플 다운로드에 있었죠.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샘플이 어디 있을까요? 샘플, 네, 여기 있죠. 이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이븐 기반의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application.java와 application properties라는 파일을 가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pom.xml에 MySQL에 접속하기 위한 드라이버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커넥터를 추가하는 거고요. 요거를 추가하는 방법은 그 메이븐 레파지토리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MySQL을 검색을 하시면 커넥터에 관련되어 있는 요게 있고요. 요거를 선택하면 버전은 최상위 버전, 메이븐 하면 이렇게 디펜던시를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거로 사용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그 디펜던시가 관리되고,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요 버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요 enable auto import는 요 pom.xml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그 자동으로 디펜던시를 외부 레포지토리에서 가져올 거냐라는 설정인데, 오토 임포트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MySQL 접속하기 위한 드라이버 정보는 세팅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데이터 DBM에서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 정보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스에는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 세 가지 기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세 가지를 이처럼 작성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소스 URL부터 작성을 할 거고요. URL은 JDBC에 MySQL DB를 접속을 할 거고, 로컬 호스트에 포트 정보가 뭐였을까요? 제가 포트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조금 키우고요. 키우고 PS 명령을 통해서 3305네요. 제 거는 3305라서 포트 정보는 각자 로컬 환경에 맞는 포트 정보를 적어주시고, 주의해야 될 건 요 뒤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린 다음에 이제는
스프링 데이터 소스의 유저네임 루트였죠. 데이터 소스의 어디가 오타까요? 데이터 소스의 패스워드를 적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와 RDBM 그 MySQL이 제대로 연동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별다른 로그는 남지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제대로 끝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포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데이터 소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에러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제대로 연동이 되는지. 네.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네요. 요 정보를 잘못 입력을 해도 에러는 안 나네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의존성이 마이바티스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DBMS 연동을 직접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실제 마이바티스나 그 JPA를 연동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MySQL에 대한 세팅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포스트그레스 SQL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터미널을 열어서 일단 먼저 포스트그레스 SQL이 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스탑을 시켰으니까 포스트그레스 SQL도 세팅이 안 되어 있을 스타트가 안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스타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 도커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포스트그레스가 기동이 되게 되고요. 포트는 3305 포트로 제가 기동을 시켰네요. 이 상태에서 그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포스트그레스의 그 터미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동일하죠. 도커의 exec 명령을 통해서 포스트그레스 네임을 적고요. 쉘을 적어주시면 프롬프트가 바뀌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이 설치된 컨테이너의 터미널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여기서 포스트그레스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유저를 변경해주고 PSQL 명령을 통해서 유저는 디벨롭으로, 그리고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테스트다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명이 나오면서 터미널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그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테스트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필요 없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테이블 생성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테이블이 있는지부터 봐야 되니까, 테이블 목록은 이 역/dt 명령을 치면 되고요. 아무런 릴레이션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create 명령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t로 다시 확인해 보면 users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users라고 치면 데이터가 없죠. 이 데이터도 MySQL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insert 명령을 통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users 명령을 치면 이렇게 데이터가 적재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커밋으로 데이터를 적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커밋을 안 쳐도 커밋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커밋을 안 친 것 같으니까 일단 커밋을 한번 칠게요. 네,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또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면은 MySQL 연동했을 때랑 동일합니다. 맨 처음에 MySQL 연동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정보를 폼.xml 파일에 추가를 해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의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를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스트그레스 SQL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동일하게 포스트그레스 SQL도 드라이버 정보가 필요하니까 포스트그레스라고 드라이버 정보를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그레스 SQL까지 쳐야 제대로 나올 거예요. JDBC 드라이버 나오고 42.25에 이 드라이버 정보를 폼.xml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MySQL은 날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부트에서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버전을 관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버전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럼 포스트그레스 SQL은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고, 어, 이제 데이터 소스 정보를 바꿔야 되니까 MySQL이 아니라 포스트그레스 SQL이죠. 그리고 포트는 3306이 아니라 5432 포트입니다. 5432 포트에 유저가 디벨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기동하게 되면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까 봤던 것처럼 DBMS를 연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러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걸 한번 보려면 실제 뒤에 나오겠지만 디펜던시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부트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에 데이터 JPL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는 DBMS를 연동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소스를 참조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커넥션을 맺으려고 할 거예요. 이 커넥션을 맺으려고 할 때 이제 커넥션 풀에 대한 명령어를 그 로그를 한번 볼 수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히카리풀이라고 얘가 커넥션 풀을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히카리풀인데 에러가 났네요.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에러는 아니고 워닝이 났어요. 얘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접속 정보를 다르게 적었다라고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커넥션 리퓨즈가 떨어져 버리죠. 커넥션 리퓨즈가 떨어져서 에러 접속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MySQL하고 포스트그레스 SQL까지 모두 세팅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너무 길게 왔으니까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